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모저모를 전하는 세모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91년 3월 2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개구리 소년 살인 암매장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인 1991년 지방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지역의 같은 마을 성서국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어린이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그리고 김태룡 군 총 6명은 임시공휴일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 놀고 있었는데 조호연 군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아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에 가자고 하였고 6명 가운데 김태룡 군은 이때 아침밥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먼저 놀러가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려 급히 아이들을 뒤쫓아 와룡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따라잡았지만 같이 산에 따라갈까 하다가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마렴 위험하니 라는 부모님의 말이 생각났고 또 아침을 먹을 시간이기도 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우철원 군을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은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 들고 인근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우영 군의 형 조무영 군은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입구에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시경 와룡산 기승마을에 살면서 시내에 나가 파출부 일을 하는 김순남 아주머니는 일찍 투표를 마치려고 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와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아이들과 마주쳤고 아이들은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철원 군과 같은 반 학생이었던 김경열 군과 이태석 군이 12시 즈음에 아이들과 와룡산 입구에서 마주쳤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탄피를 주우러 간다라고 말했고 같은 학교 4학년에 다니고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함승훈 군 역시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으로 갔으며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준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갔는데 11시 30분쯤 되는 시간에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김종식 군의 어머니 허도손 씨와 김영구 군의 어머니 최경희 씨 또한 산에서 비명을 들어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가 와룡산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면 야단이나 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18시쯤부터 와룡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허탕을 치고 19시 50분경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하며 부모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사는 30대 여자 박모 씨는 당일 오후 5시에 대구 서구 위영공단이 한 회사에 당직 근무를 하던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 당시 87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개구리 소년 5명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는 서구 내당동에서 버스를 타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서구 중리동 가축 도살장 부근 정류장에서 국민학생 5명이 올챙이 등이 든 물통을 들고 버스를 탔다고 하였으며 박 씨는 소년들에게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냐라고 묻자 소년들은 이것을 와룡산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져가면 몇백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아이들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물통을 든 푸른색 계통의 체육복을 입은 김영구 군이 기억나고 버스 내에는 본인, 자신의 어머니와 운전기사, 중년 남자 한 사람, 어린이 5명만이 타고 있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집에서 뉴스를 통해 실종 소식을 접하고 이튿날 친언니를 통해 서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이 중요한 제보는 서구청 직원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5명의 아이들이 가정 불화로 가출한 것이라는 엉뚱한 수사 방향을 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5명 아이들이 모두 집안 사정이 부유하진 않았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화목했기 때문에 가출할 만한 사유는 없었는데다 애초에 5명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일시에 가출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초기 수사 방향이 제일 중요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수사 방향을 잡았기에 본격적인 수사를 늦추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사 도중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5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주변은 물론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초반에는 수색 인력이 부족해 와룡산 서남쪽과 연못만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가 7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산하에 수사본부가 차려져 총 25개 조의 한 조당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이곡동 성서파출소 옆 건물에 둥지를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본부장을 겸하면서 대구 지역 군경 수천 명이 탐침봉까지 들고 와룡산 전체를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연 인원 30만 명을 동원하여 산악수색 48차와 일제 검문 검색 43차 외에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1000여 개소, 가정집 11,000세대를 각각 수색했고 성서초 졸업명 1,800명과 공단 노동자 19,000여 명에게도 수소문해 제보만 570여 건이 됐지만 허사였습니다. 또한 현상금이 많았던 탓에 허위 제보도 잇따랐는데 경북 구미에서 목격 제보가 왔고 부산에서 앵벌이로 커피를 팔거나 새우잡이 배에 납치됐다는 등 제보도 나왔으나 찾지 못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내놓아라 같은 장난전화가 빗발치기도 했고 자기가 실종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장난전화를 하여 실종 아이들의 부모를 놀리는가 하며 정신이상 증세를 앓고 있던 어린이가 내가 개구리 소년이라고 주장하고 때를 쓰며 난동을 부리거나 부모가 자녀를 시켜 장난전화를 시키는 상식에 벗어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부모와 조사 중인 경찰들을 허탈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이 생겨버렸습니다. 다행히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강했던 덕분에 각 기업들이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해 홍보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나 어린이들이 즐겨보던 만화, 비디오 테이프 등에는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광고가 삽입되었으며 그 외에 우유나 과자 포장에도 개구리 소년 찾기 광고가 인쇄되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어린이 찾아주기 운동이 각기 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이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은 대구 지방경찰청에 현상금 1,000만원을 기탁해가며 사진전단 8만 장을 제작, 임직원들이 고객에게 배포했고 한진그룹도 대한항공과 한진고속승객 및 계열사 고객들을 상대로 100만 장을 뿌렸습니다. 럭키도 슈퍼타이 등 전 제품의 실종자들의 사진을 붙이고 슈퍼타이 CF 미아찾기 캠페인을 통해 홍보했으며 국민신용카드도 199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90여만 명의 회원에게 발송되는 대금 청구 명세서를 담을 우편 봉투에 개구리 소년 찾기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미아찾기 캠페인 참여사로서 88담배 330만 갑에 아이들 사진을 삽입했고 부산 택시조합도 1992년 차내비치용 달력에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외에 제일제당, 기아자동차, 남양사업, 남양알로에, 대도제약 등에서도 사보의 사진 및 명단을 실었습니다. 또한 개구리 소년을 주제로 한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나 노래도 제작되었으며 MBC는 애들아 어디 있니? 라는 편을 생방송 여론광장에 방영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 등 심층 분석을 하는 방송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대규출판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동화 개구리 잡으러 간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찾지 못했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고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자식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 부모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갔습니다. 1993년 1월에 실종자 부모들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탄원서를 냈지만 9월에는 직접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1995년에 경찰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 몽타주를 실은 전단을 2만여 장이나 뿌렸고 이듬해엔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달서경찰서 수사전담반으로 넘김에 따라 경찰서장이 본부장을 맡고 수사인력도 총 10명으로 줄었습니다. 1997년 8월에 40대 여성이 자신이 개구리 소년을 유인하여 암매장했다고 밝혔지만 끝내는 허위 진술로 판명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년 후인 2001년 7월에 천안 신안군 주도면의 한 염전에서도 제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급파되었으나 허위로 판명났고 그해 10월 22일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술로 달래며 살았던 것이 화근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5일 오후 6시경 모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어 개구리 소년 6월 발견 위치로 대구 와룡산을 지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 자신의 몽타주를 만들어 서울 일원에 살포하자 30일 남대문 경찰서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은 사람은 40대 남자 정모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이 학생 운동가 강경대와 김기설의 경찰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등 당시의 어수선한 시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죽여 암매장한 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해보니 10여 년 전 건투에서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머리를 다쳐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서울역과 명동 성당 등지를 전전하던 노숙자이며
제보 전화 이전에 수차례 검찰,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이 개구리 소년의 생사 및 위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수사에 혼란만 가중시킨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허위 유포, 허위 진술로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간의 관심이 거의 사라졌던 2002년 9월 26일 실종 11년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랐던 오우근 씨에 의해 5명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구 육군 제50 보병사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54단은 이미 1994년에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발굴 이틀 후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의혹을 보이는 듯 했으나 경찰들은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성급한 수사를 해 빈축을 샀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시신 발견 신고를 듣고 출동한 후 무엇을 믿었는지 현장 보존도 하지 않고 과학수사대도 부르지 않은 채 곡괭이 등을 이용해 땅을 파헤쳐서 현장을 훼손시켰습니다. 또 정확한 부검도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살 흔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조난을 당했고 추위에 떨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조난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와룡산 기슭에 컨테이너를 두고 살던 할머니 김영구 군의 아버지 김현도 씨는 뒤에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때도 밤에는 주변 마을 불빛이 환하고 갓난쟁이도 아니고 조난을 당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건드려서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할 말을 잃었을 정도로 의경들이 삽질을 하고 형사들이 유골을 함부로 마대에 정리를 하여 사건 현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시신 중 감식반의 현장 감식을 받은 시신은 단 한 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옷소매가 뒤로 묶인 상태였고 이 매듭의 형태나 강도가 잘 풀리지 않도록 잘 묶은 형태로 보통 사람이나 아이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쓰는 매듭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타살의 근거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이들이 추위에 떨다가 옷으로 덮으려 했다. 매듭의 모양은 저체온증의 이성을 잃으면 설명되지 않은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억지 결론을 내려 유족들의 화만 더 돋구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이라는 추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 범인도 알 수 없었으며 범죄 도구도 불분명해서 경찰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조사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장 유력한 범행 도구는 용접용 망치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3대 연구 미제 사건 특집에서는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을 통해 아무리 상대가 어린 아이라도 5명이나 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는 면이 생긴다 라는 분석과 범인이 한 명이었다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산에 오르거나 일시적으로 한두 명이 떨어져서 놀던 차에 아이들 중 일부를 먼저 발견하였고 순차적으로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아이들 중 가장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맏형인 우철원 군은 두개골에 찍힌 상흔만 무려 25군데나 발견됐는데 이는 다른 소년보다 범인에게 더 맹렬히 저항하다 본보기로 크게 희생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두개골에 찍힌 디귿자의 모양의 상흔들이 흐트러짐 없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이는 소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생긴 외상흔이라고 합니다. 가장 막내인 김종식 군의 왼팔이 골절된 것은 범인이 소년들을 뒤에서 붙잡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내려쳤다는 가정하에 왼팔을 먼저 들어서 막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오른손잡이이며 소년들의 좌측 두개골에 나타난 상흔들만 봐도 우측에서 위아래로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구 군의 옷소매와 단추는 찢어져 있었으며 강한 물리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매듭 역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해 묶은 것으로 보였으며 다른 소년들과 달리 박찬인 군과 조호영 군에게는 특별한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소년들이 차례로 희생되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교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3년 대구경찰청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2005년 11월 28일에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연장 폐지를 촉구했지만 2006년 3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2015년엔 내사마저 종결됐기에 이제 와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도 범인 또는 범인을 아는 사람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잡힐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개구리 소년 살인 암매장 사건은 국내 3대 연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개구리 소년 사건을 재조명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출연한 경찰대학 박지선 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계획성과 우발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으며 계획성을
나타내주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우발성을 나타내주는 증거는 타깃을 소년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에릭 히키는 유골에 난 잔혹성 때문에 범인은 한 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극도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범죄자는 2명 이상이 짝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5명의 소년을 제압하는데 조력자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인물은 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사건이며 범인의 수는 한 명이고 다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우 위험한 인물로 아마 이 사건으로 체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세모TV였습니다.